여기 내거리가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예. 뭐가 있었나요? 로타리요. 로타리가 있었어요. 그 로타리에 뭐가 세워졌었는지 알아요? 탑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 무슨 탑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비석이가 이름 잘 모르겠어요. 무슨 탑이 있었습니까? 하여튼 학생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28 맞았고요. 그러면. 28 학생 기념탑. 네, 28 학생 의거 기념탑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내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탑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십니까 혹시? 모르죠. 관심 가지신 적 없으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고 앞산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혹시 28 학생 의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는데요. 아, 대구에 사셨습니까? 예. 28 학생 운동이 어떤 거였습니까? 글쎄 그거는 나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혁명을 선도했고 해방 이후 이 나라 민주화 운동의 신호탄이 됐던 228 대구학생 의거가 올해로서 30주년을 맞습니다. 오늘의 창 이 시간에는 그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경북도민들과 대구 시민들의 내리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228 대구학생 의거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씨, 역사 발전에 있어 제일 해로운 것이 건망증인데 잊혀져가는 228 그 개요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예나 지금이나 일요일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던 자유당 말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1960년 2월 28일 그 일요일만은 예외였습니다. 대구 시내에 있는 모든 공립고등학생들이 강제 등교 명령을 받은 것이죠. 명분은 임시 시험이다, 운동회, 토끼 사냥, 영화 관람 등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수성천변에서 개최되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 박사의 정견 발표장에 교직원과 학생들의 참가를 막는 데 있었습니다. 부당한 등교 명령을 받은 대구 시내 8개 공립학교의 남녀 고등학생들은 학원이 정치도구가 될 수 없다고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독재와 부패 앞에서도 체념 속에서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던 이 사회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의 횃불을 지켜들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228 대구 학생의거라고 합니다. 228 대구 학생의거의 보다 깊은 원인은 자유당의 12년 장기 독재가 빚은 부패와 비리로 온 국민이 도탄에 빠진 데서 오는 불만에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럼 228 대구 학생의거 주역들의 증언을 먼저 들어보죠. 대구중앙공원인데요. 228 학생의거 당시에는 이곳에 시위대들의 목표가 됐던 경북도청이 있었습니다. 네, 저분들이 228의 주역입니까? 네. 당시 10대 소년들이 어느새 지천명의 고개를 바라보는 장면, 감회가 남다르겠죠? 네. 이 228이 어떻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까? 1960년 2월 25일 네. 우리 학교를 다 파하고 난 후에 종례 시간에 최초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소위 1호 등교를 학생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반뿐만 아니라 전교의 그런 종례 시간을 통해서 통보됐기 때문에 그 1호 등교 통고를 받고 난 후에 1, 2학년 모두는 거의 통곡에 받아 있습니다. 기말 시험을 치른다고 28일 오후 1시 등교 지시를 받은 경북고생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26일 1, 2학년 전 학급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성토가 벌어졌습니다. 대학 입시 관계로 3학년이 없어서 2학년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을 대행했던 이대우 군은 27일에 긴급 학생위원회를 열어서 시험 실시 계획을 철회하라는 건의안을 채택. 학교 측에서는 영화 감상으로 대체시키려고 하다가 다시 시험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대구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그런 등교 지시가 없었어요. 이거는 경북고등학교에 어떻게 하든지 집중을 해가지고 경북고등학교만의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월
6일입니다. 27일 종례 시간에 저희들한테도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 토끼 사냥을 간다고. 일요일로 토끼 사냥을 간다고. 토끼 사냥을 간다고 전부 그러니까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몽둥이 같은 거를 가지고 오라고 말이죠. 일요일로 토끼 사냥하고 네. 토끼 먹고. 그래서 그 지시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 등교를 안 하는 거였습니다. 학교 추설을 안 한 걸로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하니까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이 대구 시민 의식이 말이지 거기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으로서는 그거로서는 부족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날 저녁에 다시 바꿔서 모두가 토의를 한 결과에 그 데모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 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나오라 하는 게 시험 친다는 게였습니다. 임시 시험. 예. 아까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이 경고 얘기 자주 나오는데 경고가 등교하라고 얘기된 25일이었고 대구고등학교 다른 학교의 경우 27일입니다. 그건 27일 토요일이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숙제가 왜 경고만 유독 25일에 먼저 나올까 했을 것인가? 그건 앞으로 이 문제를 푸는 하나 그 중대한 거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날 돌아가는데 임시시험 치러 나오라. 사전에 별로 모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오후에 수성천변에 자유당 강연회가 있으니까 우선은 막 가서 같이 듣고 시내 친구가 모여서 한번 의논해보자. 뭐 그래 했는 거죠. 그래 그날 저녁에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모여있는 새 학교 외에 대구 상고, 대구 농고, 대구 공고, 거기다가 또 경북 여고, 대구 여고 이렇게 소위 국공립 학교가 주로 토끼 사냥이다, 졸업식 연습이다, 체육대회다. 어떻게 보면 일요일 날 전부 시간 나와가지고 그 하락하면 좋지만 토요일 날은 단축 수업 해가지고 보내고 일요일 날은 나오락하고 이거 뭐 누가 들어도 3살문으로 놔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 이제 뭐 왈그닥 했죠. 그리 꼭 새 학교면 어떻게 무슨 크게 그 한결에 전체 대구 시내 중고등학교가 다 공분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자주 저희들이 여기 참 모이신 사람들을 중심해서 새 학교는 교분이 좀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27일 저녁에 이 새 학교를 중심해서 2월 27일 저녁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있던 허름한 이대호군의 전세방에서 경북고, 대구고등학교, 사대부고 대표들이 모여서 맹돌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시위 계획을 모의하고 선언문과 구호를 썼습니다. 이날 밤 데모 모의에서 특히 경북고등학교와 대구고등학교는 등교 시간이 12시니까 그때그때 상황을 전화로 연락하며 오후 1시에 운동장에 모두 모여서 결의문을 낭독한 후에 바로 데모에 돌입해서 반월당에서 합류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에 연락이 됐기 때문에 한 800명 내지는 900명의 학생이 학교에 나와 있었습니다. 각 밤마다 여전히 토론을 전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몇몇 반대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2시 50분경에 학생들을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일시에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와서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나가자 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소위 선언문을 결의문을 낭독하게 됐죠. 2월 28일 오후 1시에 경북고 학생들이 교정에 모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니까 저 언덕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러 간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부위원장 이대호 군과 학생위원 안효영 군이 단상에 뛰어올라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백만 학도는 지금 이 시간에도 탁월의 시를 잊지 않고 있다. 그 촛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번 일은 정치에 관계없이 주위에 자극받지 않고 순결한 이성으로서 우리도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밑바탕으로 해서 일장의 권리를 하려고 한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결의문을 읽어가는 동안에 800여 학생들은 올쏘올쏘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입에서 나가자 반월당으로 라는 고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낮 1시 5분 800여 전교생은 노도와 같이 밀려서 교문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100여 미터에 이르는 시위 행렬은 일요 등교의 저희가 뭐냐, 횃불을 밝혀라 동방에 빛들아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반월당을 거쳐서 오후 1시 30분 드디어 경북 도청 마당에 돌입해서 여기서도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럼 대국어와 사대부고의 2.28 당일의 상황은 어땠는지 들어봅니다. 당시 선언문을 저희들은 최영호 교수한테 그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때 정황이 없고 저기 좀 여유가 있었고 부탁을 했는데 그럼 선언문을 또 그냥 그 있는 대로 썼으면 될 텐데 그걸 뭐 모양을 좀 좋게 쓴다고 그래 어느 교사 선생님 하시는 그 친구가 적다가 그 어른한테 들켜버렸어요. 그래 우리는 이중고라. 그래서 경북고등학교가 갖고 있던 선언문을 제가 쫓아 올라가서 교달해서 선언문을 뭐 낭독을 하다가 건장한 선생님들한테 목덜미를 잡혀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올라가면서 가자 하고 나가니까 영문을 모르고 대충 아는 사람들은 한 100여 명이 쭉 따라 나가고 전부 어리둥절하게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끌려서 그 교무실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제가 돌아보고 대고등 다 썩었다. 왜 여기 안 응하나 하는 식의 뭐 질타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그때서 대충 눈치를 채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 아마 다음에 이제 지는 잡혀들어가가 이제 교장실에 감금돼 붙고 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손 사장이 아마 데모대를 같이 대열 속에서 쭉 나왔을 겁니다. 그건 우리 손 사장이 잘 압니다. 경북고등학교 그 이대우 학생 부위원장하고 전부 그 사전 각본이 있었는데 각본을 그대로 그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학생 운영위원장이었었는데 제가 그쪽으로 뛰어간 겁니다. 뛰어가서 경북고등학교가 결행하겠다는 말이죠. 어떤 그거를 확신을 보고 단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대구고등으로 저는 다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더니 이미 그 대구고등학교에서는 그 연단은 이미 그 선생님들한테 점령을 당하고 있었고 장주효 지금 지점장이 그때 그 교무실로 선생님들한테 잡혀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나가자. 그 나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반은 대구고등 한 반은 경북여고를 그 경북여고 앞을 통해 가지고 반월당을 뛰어나가고 그다음 그 한 반은 그냥 반월당 쪽으로 뛰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경북고등학교가 휩쓸고 간 어떤 그 거리에 말이죠. 이미 그 경찰력이 투입이 되고 소방서 차들이 나와가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 그 토끼 사냥에 필요했던 그 몽둥이 같은 것들이 그때 이제 자결을 하는 겁니다. 부드러우니까 왜 제가 이거는 대구 시민의 의거였었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당시에 그 시민들이 전부 갈채를 보냈어요.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경찰에서 쫓기는 사람들은 말이죠. 집집마다 대문을 열고 그 안방에다가 감춰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전날 저녁에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선언문을 제가 썼습니다. 쓰고 아침에 나와서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연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친구들 연락을 좀 했습니다. 또 문태길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 특히 이제 지금 대성 사람이 김영대 군이 있습니다. 사람. 그 친구하고 이제 우리 부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면 우리 행동을 AP나 UPR라든지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학교 내에서는 가능하면은 시위라고 시위가 불가능할 때 농성을 하자. 그래 합의를 보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학생의 모임을 가졌고
모여서 이제 그걸 의논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 경고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가자 하는데 이미 이제 나오니까 선생님 막았고 바로 저희 학교 정문 앞이 남대구 경찰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웠죠. 그게 2월 15일에 말이죠. 조병옥 박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조 박사 돌아가고 그때 이제 유행했던 유정천리라는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꾸는 요새 말로 하면 노가바 노래 가사 바꾸기가 저희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그 당시 근심도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학교 내에서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나가기 어렵게 되니까 주간에 이제 농성을 시작하고 그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밤이 되니까 좀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학교 담을 넘어가지고 일부는 도청 쪽, 일부는 시장 간사 쪽으로 그래서 야간 진출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28 학생의거의 어떤 근본 정신은 무엇일까요? 228 정신은 한마디로 반민주적인 어떤 정권도 이 땅에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 자신도 앞으로 민주화를 계속 추진해가고 본격적으로 계획에 착수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제2의 228 같은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대구 시민들이나 대구 후배들에게 길이 이러한 정신이 개성되어 가지고 점차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민족 정신으로 승화되어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성숙돼 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228 내지는 4.19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만은 적어도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228 정신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어떠한 정치 세력도 또 어떠한 사이비 집단도 228을 절대 팔아먹지 말고 이 정신을 길이 우리의 민족함으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보존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저의 조그마한 소망입니다. 그때 주역들은 228이 개인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순수성을 강조하고요. 또 228 정신이 대구 시민 정신으로 계승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228 하면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으로 228 대구학생 의거를 기린 김윤식 시인의 저항시가 있지요.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 학자와 시인, 누구보다 굳건해야 할 인간의 입들이, 붓끝들이 아니한 타협에 그 심장이 멈춰지고 이리도 악이 곱게 화장된 거리에 창백한 고적으로 하여 참이 오히려 곰팡이 피는다. 그 흥겨울 토끼 사냥을, 그 잠이 있을 영화 구경을 팽개치고 보라 스크라미 행진, 발음을 위하여 두려움이 없는 10대 모습, 쌓이고 쌓인 해묵은 치정 같은 구토의 고함 소리.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은 우리들의 태양이 이글거리기 때문이다. 김윤식 씨는 228 당시 청도에서 땅콩을 내다 팔기 위해 칠성 시장으로 가던 길이었다고요. 근데 그때 데모대를 만나서 그 길로 도청까지 데모대들하고 함께 뛰었는데 땅콩자루 잃어버린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한 3시쯤 됐으니까 거의 해산할 무리로 흩어질 때라요. 그래서 도청 마당에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경찰이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 향선동 골목을 닿아가지고 그때 대구의 문민들이 자주 모였던 곳이 호수라는 다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마침 백기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백기만 선생, 이호우 씨, 그 다음에 그 박지수라는 아주 다다이즘의 시를 쓰는 박지수라는 시인이 그때 몇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백기만 선생이 윤식이 저 데모하는 모양을 봤느냐 이라. 아이고 봤습니다. 그게 뭐하러 왔느냐. 그래서 이걸 뭔가 한마디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써가지고 썼는 글을 말이야
어디 발표할 자리가 있겠느냐. 그러니 박지수가 원고를 내는 거라. 나는 도저히 못 쓰겠단 말이지. 민심도 좀 쓸 것이다. 쓰라 이래가. 그래서 아직은 책만 수 없는 까닭한 요 시를 아주 적극적이죠. 이거 뭐 두 번 이렇게 곤치 보고 일할 여가도 없이 이걸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로서 이 글로 끝냈습니다. 끓어오르는 의기가 토해낸 한편의 시는 그날 오후에 지금은 폐간되고 없는 대구일보에 넘겨져서 3월 1일자 대구일보 문화면에는 청마 유치환 시인의 시국을 비판한 글과 이 시가 나란히 게재돼서 대구 사회에 또 한 번 회오리를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대구일보 문화부장은 경북도경 사찰과에 불려가서 소뚜껑으로 자라잡듯한 문초를 받았고요. 김윤식 시인은 요 시찰 대상으로 지목이 돼서 많은 필화를 겪게 됐습니다. 마산의 3.15 의거와 그리고 4.19 혁명으로 이어진 2.28의 외침은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북대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4.19 혁명 당시에 희생당하고 부상한 많은 학생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펼치고요. 그 기금을 당시 야당지였던 대구 매일신문에 기탁, 그 후에 언론계, 학계, 종교계, 학생 대표들과 의논해서 1961년 4월 명덕 로타리에 2.28 학생의거 기념탑을 세웠던 것입니다. 탑이라 해가지고 동인 로타리에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은 대학생들은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 오히려 4.19가 일어나는 촉매적인 작용을 했는 것은 바로 2.28이다. 2.28 세대가 아니었더라면은 우리나라에는 잘 훈련된 집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이고 하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이 집단이 오늘날 이렇게 경제 성장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교육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이 집단이 바로 일찍이 이 세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세대적인 차이라 하는 학년의 차이입니다. 대학이고 고등학교고. 이 차이에 그 어린 고등학생들이 반독재와 반민주화, 일당 독재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자금, 이런 걸 과감히 해소하기 위해서 일어난 데 대한 대구의 자랑이다. 이거 하나는 2.28은. 대구의 긍지다. 바로 민주주의의 진원지는 바로 대구다. 이걸 심기 위해 가지고 2.28 탑을 4.19 탑이라고 명명을 하지 않고 2.28 탑이라고 명명을 해서 바로 진원지인 명명 로타리에 세워진 곳입니다. 네, 2.28과 4.19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4.19 세대는 과연 2.28 대구 학생의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군요. 학생들까지도 이 저항을, 이 독재 체제, 정부에 대한 저항을 하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당연히 말이지 그게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심전심으로 가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4.19 날 아침에도 그 우리가 이제 뜻이 있는 참 대학의 그 학생들이 모두 여기저기서 나올 때도 누가 뭐 특별히 사전에 뭐 조금은 우리가 이제 안날 모두 얘기가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 뭐 조직화 해가지고 내일 몇 시에 꼭 뭐 어떻게 하자 하는 게 없어도 많은 학생들이 참석에 동참을 했거든요. 그날 학교에 나왔던 학생들은 뭐 거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동참을 해서 뭐 순식간에 많은 학생들이 그런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그런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2.28 그때 학생들이 그런 참 독재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게 뭐 큰 촉매제가 됐다고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2.28은 30년이 지나면서도 떳떳한 기념식 한번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년 2월 28일이 되면 일부 뜻있는 인사들만이 이곳을 찾아 조용히 헌화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이렇게 된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정사의 2.28 대구 학생의거는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2.28 운동이 우리 현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의 첫 출발이었다 하는 그런 이의를 갖고 있습니다. 흔히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첫 출발을
4.19 혁명으로 들고 있는데 그 4.19 혁명이 바로 2.28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2.28 운동을 한국 현대 정치사회 민주화 운동에서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2.28의 정신과 이념이 이 시대까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참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제 이런 문제를 보다 적실성 있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을 감안해 봤을 때 정치 분야부터 먼저 해결이 돼 나가야 합니다. 이 정치가 제자리에 쓸 때 경제,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정치가 어떤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써야 되겠는가? 이게 바로 민주화, 민주주의 원칙에 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2.28 정신은 그 민주 정신을 제시했다 하는 겁니다. 4.19 혁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지름길을 제시했다면 2.28은 이 지름길을 밝힌 봉화였습니다. 그럼 2.28은 경제사적으로 또한 학생운동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인 힘이 상당히 강하다 그런 것도 인력이 우세하다 이 말 아닙니까? 뭐 자원 나온 것도 없잖아요. 인력 자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세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결국 그 2.28의 경제적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 이전에 말이요. 그보다 앞서서 50년, 10년 전에 또 그 5년 전, 15년 전에 1945년부터 50년에 걸쳐서 옛날 토지들은 전부 지주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반수 이상은 일본 사람들이나 대지주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해방 후부터 50년대에 이르기까지 농지계획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토지가 전부 소작인들에게 일단 돌아갑니다. 그렇죠? 돌아갔으니만큼 과거에 소작료로 제공하던 그 부가 말이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농민한테 돌아갔죠. 그 농민이 그 쌀을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자녀들을 공부를 시킨다거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등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죠. 들어는 대학까지 말이야. 중등 교육을 밤에도 받죠. 그래서 은행에도 가고 공장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군인도 떼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깨달았죠. 독재는 이런 것은 옛날에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깨달았고 또 독재는 점점 더 강해지고 교활해지고 말이야. 그러한 힘들이 바로 이 팔로 나타납니다. 그 뭐 이대우 군이나 그 뭐 대표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때 내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경북고등학교 있을 때 그 내용을 잘 알죠. 뭐 그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3.15와 연결된다. 4.19와 연결된다. 그럼 오늘날과 연결된다. 그럼 오늘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들의 과제는 굉장히 많죠. 학생운동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 2.28 그 학생의거는 4.19 이 학생 시민혁명의 그 기폭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흔히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4.19의 그 당시에 그 운동하고 그 2.28하고의 어떤 그 차이점을 본다면은 그 이제 4.19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만은 대학생과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중심이 됐던 어떤 운동인 것에 반해서 2.28은 그 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나타났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그 많은 그 학생운동의 발전을 경험했지만은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것은 그 60년대 어떤 2.28 같은 그런 얘기가 그 이후에 그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 4.19로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그 1960년 2월, 3월, 그 4월의 그 학생운동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 대체로 지방의 그 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이것이 그 서울로 이렇게 발전해가고 고등학생 운동에서 대학생 운동, 시민 운동으로 이렇게 그 발전 나갔다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2.28 학생 운동은 이 또한 그 학생 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그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로 그 학생운동이 반독재 민주화를 어떤 외치고 나온 그런 그 한국사의 어떤 정적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기폭제가 됐다는 그 대단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는 228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228 당시 앞장을 섰던 경북고등학교 찾았습니다. 이 역사관에는 자주 옵니까? 저희 1학년 신입생 들어오면요. 예. 처음에 한번 와가지고 쭉 돌아보고 설명 듣고 이렇게 음식 들어오게 됐는데 학교 들어서 몇 번이나 여기 와봤어요? 이혼이 2번째입니다. 자, 228이 혹시 뭔지 알아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4.19 전 일어난 학생운동으로 대구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그때 주체가 누군지는? 대구 시내 전 고등학생들이 아닌 네. 228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예. 이 학교에는 역사관이 아주 잘 꾸며져 있더군요. 228 당시 상황을 기록해둔 문예지하며 각종 사진 자료도 비치돼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이 역사관은 그저 입학할 때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역시 228 당시 선도에 선 학교 하나인 대구고등학교 찾았습니다. 228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알고 있어요? 228은 그 시대의 자유당 정권이 아주 그 정권을 계속 장년 동안 집권하면서 많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아왔는데 그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도 나서서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뛰어보겠다는 일념으로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선배님들 통해서 듣고 TV나 그런 걸 통해서 봤습니다. 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도 학교에서 배운 것은 아닙니다. 동문 선배로부터 입학식 때나 졸업식 때 귀동냥한 것이 전부인데 그나마도 다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사대부고의 학생들은 228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대부고의 그 선배들이 228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거나 또 배운 적이 있어요? 아니 처음 듣는 말인데. 아, 사대부고 선배들이 했다는 건 처음 듣는 말이다. 예. 예,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예. 학생은 이제 4.19 말고 228 학생의거 때 이 사대부고 선배님들이 참여를 했다는 사실을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1학년도 수업을 하고 있고 네. 2학년의 교실에도 지금 가끔 보강 관계로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네. 이 228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결혈이 있을 때는 가끔 교실에서 그저 뭐 짧게 시간을 빌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으로 운동장 집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언제 그런 거 할 기회가 좀처럼 없어요. 조 선생님도 228 당시 사대부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진상을 소상히 알고는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좀처럼 들려줄 기회가 많지 않다고요. 2월 28일은 봄방학, 개학하면 3월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경북여고는 어떨까요? 228 학생의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옛날에 경구하고 대구고등학교하고 경북여고에서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얘기를 들었어요? 저번에 선생님한테 언뜻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것이 정확히 왜 일어났고 또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럼 228에 경북여고 선배들이 같이 했었다라는 얘기 혹시 모르고요? 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대부분 228 대구 학생의거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선 입시 준비에 바쁘고요.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암기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가장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고등학생들도 이럴 텐데 일반 시민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명덕 사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어렴풋이 228 학생의거 기념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통체증 때문에 잘 사라졌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역시 도시에 지금 교통체증이 생기고 매우 저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도 이 주변에서 또 볼일 보는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느꼈고 근데 오히려 안전하게 잘 됐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그런 것은 좀 더 넓은 땅에 많은 사람이 옆에 가서 그 가까이 가가지고 무엇을 쓰라는지 봐야 되죠.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감사합니다. 오가는 시민들에게 그날의 숭고한 의미를 전해주던 2.28 학생의거 기념탑은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소통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편의주의에 밀려서 작년 11월 15일에 철거됐습니다. 철거된 지 이제 3개월 남짓. 그러나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거기에 기념탑이 있었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조차 벌써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도로와 건물을 옮길지라도 기념비적인 것은 보존하죠. 부산의 경우만 해도 안락동 충렬탑은 부산 교통에 방해가 되지만 누구 하나 옮기자는 의견은 없습니다. 경찰의 제지를 넘어 자유를 외치는 젊은 파도가 넘치던 이 거리도 이제는 그 어느 한 곳 역사적인 뜻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류공원 야구장 옆에는 2.28 학생의거 기념탑 이전 증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4월 30일 완공될 예정인 이 기념탑은요, 명동 내거리 당시의 것보다 두 기둥을 1.5배로 확대했다고요. 네, 기둥의 크기가 확대되는 것만큼 기념탑의 상징성도 살아나야 될 테죠. 네. 이 큰 탑신 둘은 색깔이 우선 백색입니다. 이 백색이라는 것은 평화와 정의를 상징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그 백이민족이고, 그리고 또 이 모양이 남녀 학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한반도를 이게 지금 추상화한 건데, 이것이 이제 흑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참 정치 풍토가 아주 그 참 그 부패했었다 하는 것을 뜻해서 흑색으로 한 이 우리나라를 딛고 처음으로 참 2월 28일 날 참 일이 일어났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하고 싶었던 거를 이번에 이제 하게 되는 거는 요 탑 뒤변에 보면은 브론즈로 한 10여 개의 또 군상이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 뒤편에 확실하게 그렇게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뒤에 그 병풍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아마 부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 병풍석, 그 다음에 뒤에 브론즈 이 군중, 그 다음에 이 탑이라는 거는 228에서 315로 가고 315에서 419로 그 다음에 이 대구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그 좋은 뜻을 뒤에 브론즈의 그 여러 참 대중들이 뒷받침을 하고 저 뒤백에서는 전 국민이 그것을 참 박수를 치고 성원을 했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2.28의 정신이 살아 숨쉬게 될 백색의 기념탑 뿐만 아니라 기념탑의 진입로를 여러 갈래로 나눈 것은 그 당시에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몰려 나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2.28 학생의거 3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뒤편에 서 있던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상고, 대구공고, 대구농고 이렇게 8개교의 2.28 주체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도 발족해서 2.28 정신을 대구 시민정신으로 계승할 계획입니다. 기념탑은 기 만들고 있습니다만 기념관 건립 그리고 주위에 조형물 내지 조경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회가 발족이 되면은 거기서 구체적으로 아마 상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학생들이나 대구 시민들한테도 2.28 정신이 계승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보겠습니다. 이미 2.28 학생의거 기념탑 앞에 있는 주차장은 2.28 광장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한켠에서는 민주화와 반독재를 기리는 작업이 한창이고 또 한켠에서는 데모를 진압하기 위한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2.28 대구 학생의거가 일어난 지 30년. 아직도 2.28은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대 역사에서 대구의 자랑하면은 국채보상운동과 2.28 학생의거를 들 수 있을 텐데 2.28은 아직까지 그것이 의거인지 운동인지 아니면 사건인지 그 이름조차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그런 실정이죠. 네, 4.19 혁명에 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됐던 이 2.28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하게 내놓을 만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질 못했죠. 2.28은 바로 대구에서 일어난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니만큼 바로 우리 대구에서 이 2.28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정신을 계승시켜야 하겠죠. 그것이 우리 대구 시민의 긍지를 살리는 작업도 될 것입니다. 네, 민주화와 반독재를 상징하는 2.28 정신을 오늘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각계각층이 민주주의의 참뜻을 생활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학생들이 책가방을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올 필요가 없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데 게으름을 부려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